물을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어 일반인은 확인이 불가능한 독성 물질이 우리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 관계당국은 보다 복잡한 공정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도입된 낙동강 유역의 한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란 기존의 정수 처리 기술로는 걸러낼 수 없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 처리와 활성탄 등의 화학적, 생물학적 침전과 여과를 거치는 공정을 말합니다. 녹조가 많이 없어졌는데 한참 후에 마이크로치스틴은 고농도로 이렇게 검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수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해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거치고 살균을 위해 오존으로 산화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물속에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으면 오존 처리에 의해 브로메이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브로메이트는 발암물질로서 먹는 물 중의 농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밀양이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브로메이트를 없애기 위해 활성탄으로 다시 소독 부산물을 흡착하는데 활성탄 교체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시기를 놓치거나 재사용하면 다시 밀양의 인체 유해 물질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친 수돗물은 독성 물질이 없는 과연 안전한 물일까요?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수는 기본적으로 그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공정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 지금 고도 정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 수질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정이나 방법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들을 있지만 그 조합이 최선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차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공정들이 모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공정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는 무리가 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염소 처리 공정이 있다 하면 염소는 무조건 많이 부어넣고 마지막에 활성탄에서 처리해, 오존 많이 넣고 마지막 활성탄에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어떤 부분에 안전장치로 있어야 할 곳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학약품 공정을 거친 소독 부산물이 과연 얼마나 걸러지는지 최근 수많은 연구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액체탄산 탱크도 녹조 발생 강물의 알칼리성 농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설치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이를 없애는 약품과 공정이 또 추가됩니다. 녹조로 오염된 물의 인성분을 없애기 위해 응집제로 투입되는 알루미늄은 치매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알루미늄 자체가 인체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쁘죠. 그런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가능성만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환경부는 올해 추가로 인체 유해 물질을 엄격히 검사하는 수질 시험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이 발견되고 나서야 기준이 만들어지는 실정입니다. 수질 기준은 이걸 넘으면 큰일 난다는 게 수질 기준이고 그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에 우리가 목표치를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가 더 좋은 물, 더 좋은 적합한 물,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오염물이 많아지게 될 때는 그럼 A라는 항목도 수질 기준에 검접하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항목도 건접하고, 그럼 이런 게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건접하게 되면은 화학물질의 상승작용에 의해서 70년이 아니라 이게 30년, 20년, 10년만 수돗물을 마셔도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에도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물의 안전을 조사하느라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편의 전문가들은 2주에 한 번씩 비가 와도 녹조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는 냄새나 물맛으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물질이 녹조 때문에 물에 섞일 수 있습니다. 조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탄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류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것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금 화학약품들을 과거에는 2가지 정도 썼지만 지금은 9가지를 무려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갓난 애기조차도 이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 우유를 타주는 물로서 사용하는 이러한 사항들 속에서는 이건 뭐 어릴 때부터 이 물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 걱정되고 뭐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오염된 물질을 없애기 위해 계속 화학약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식수로 쓸 강물이 근본적으로 깨끗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녹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산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우리 인간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독성 물질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원수를 깨끗하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줘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4대강 전역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토종어류 전문가인 최재석 교수는 몇 년 전 강원도 춘천의 어민들에게서 그물에 달라붙은 이상한 물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렇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 외래종은 주로 유속이 거의 없는 호수 밑바닥 돌이나 바닥에 부착해 생활하는데 어민들의 그물에 달라붙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큰 것은 몇 미터에 달하고 만지면 물컹한 이 태형동물은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를 내뿜고 손대면 톡 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더욱 많아지면 녹조 확산에 더하여 물속 생태계를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흐르는 하천에서 천천히라도 흐르는 하천에서는 이게 흘러내려가면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흐르지 않고 만약에 이게 갇힌 공간에서 많은 양것들이 한꺼번에 폐사를 한다 그러면 수체 이동이 없을 때는 거기에 있는 어류라든가 기타 다른 생물들인데 안 좋은 영향, 즉 폐사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대강의 문제는 단순히 4대강 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의 농지 침수는 물론 전체적인 생태계 파괴, 나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섰던 시민단체 측은 서둘러 보호의 문을 열어 지난 7월 4대강의 생태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던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은 강물이 호수처럼 변해가고 있다며 보호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예전처럼 해서 강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도록 재자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물이 흐르는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열므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부작용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호수문 개방도, 그다음에 보호 구조 개편 문제, 보호 철거 문제, 기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정부는 과연 앞으로 4대강의 생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대비가 내린 일주일 뒤 녹조가 잔뜩 있었던 금강공주보 상류를 다시 찾았습니다. 헬리캠으로 찍은 모습에서 비에 씻기지 않고 그대로 퇴적물까지 뭉쳐있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수, 물관리에 힘을 기울였던 많은 역사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지혜가 당장 필요할까요? 과거에 발생되지 않았던 구간에 과도한 이제 녹조류, 남조류가 분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호수화되지 않는 강, 즉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런 게 안 피고 고도정수 체계를 굳이 도입을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기만 해도 녹조나 강바닥이 썩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아질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수문을 굳게 닫은 채 물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른다는 말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갖고 흐르면은 결국 그것들이 많은 작용을 해요. 힘이 있어야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식도, 퇴적도, 뭐 물질 운반도 다 그게 시키는 것인데 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다 뺐고 내가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 관리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의 젖줄이었던 4대강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서 살았던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로 농사지은 곡식을 먹고 그 물에서 난 물고기를 먹는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4대강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